없이 핫을 골라보세요. 물론 이거죠. 삼성은 워낙 유명하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왼쪽입니다. 올해 아이다는 어느 걸까요? 이거예요. 페덱스는 어때요? 여기 있어요. 또 하나의 쉬운 문제, HP 로고를 고르세요. 쉽지 않다고요? 이거요. 장난감 브랜드 너프예요. 아시겠어요? 왼쪽을 고르세요. 첵스 믹스, 올바른 로고는 무엇일까요? 이게 맞아요. 아직까진 쉬웠어요. 잘하고 계시죠? 컨버스. 여기 있어요. 델은 어때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먹는 건 아니지만 반려동물이 있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퓨리나의 로고를 고르세요. 여기 있어요. 오라클은 어때요? 당연히 이거예요. A&W 레스토랑의 올바른 로고는 어느 것일까요? 왼쪽이에요. 센소다인은 치약 브랜드예요.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보셨나요? 네, 이거예요. 에이서스는 어때요? 올바른 걸 찾으세요. 이번엔 이거예요. 라디오 쉑의 로고는 어느 것일까요? 이게 진짜죠. 발볼린의 올바른 로고를 아세요? 왼쪽을 고르세요. 식스플래그, 올바른 로고를 고를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보스의 로고를 찾으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예요. 미국 자동차 연합 트리플 A의 로고는요? 여기 있어요. 루멘 테크놀로지의 올바른 로고를 고르세요.
이거예요. 다음은 지프입니다. 어때요? 왼쪽입니다. 이번에는 레노버 로고를 찾아보세요. 이게 맞습니다. 좋아요. 다음 레벨. 약간 다른 문제예요. 로고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느 회사인지 맞히세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건 어느 회사죠? 화웨이예요. 이 로고는 어때요? 도브, 비누 회사요. 또 하나 쉬운 문제 나갑니다. 트레이더 조스. 이건 아시겠어요? 물론 유니버설 스튜디오죠. 이건 어때요? 요플레, 요거트 브랜드예요. 쉽죠? 이건 아시겠어요? 심플리 세이프예요. 이건 너무 낯익네요. 아시겠어요? UPS, 쉬워요. 이건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니콘이에요. 이것도 매우 낯익어요. 어느 브랜드인지 아세요? 타이드입니다. 이 로고는 무엇일까요? 엘머스예요. 애매하지만 분명히 아실 거예요. 인텔이에요. 알아보셨나요? 이 제품에 집착하는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요. 일레븐은 맞췄을 거예요. 에고예요. 좋아요. 이건 어때요? 타퍼웨어입니다. 좋아요. 다음 이건 아시겠어요? PBS, 미국 공영방송이에요. 집중해서 잘 보고 답을 맞춰보세요. 고프로예요. 잘했어요. 확실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거 어느 회사일까요? 제너럴 밀즈예요. 이건 어때요? 플레이도. 한때 크게 유행했어요. 기억나세요?
워크맨이에요. 오랜만이네요. 하나 더 있어요. 아시겠어요? 매코믹 양념 브랜드죠. 이 로고 아시겠어요? 물론이죠. 보쉬입니다. 이건 어때요? 월풀이에요. 또 한 문제 나갑니다. 이건 어때요? 랑콤이에요. 다음 문제. 이 브랜드는요? 어렵지만 아실 거예요. 장난감 회사 마텔이에요. 이 로고를 아시겠어요? 폴라로이드입니다. 이건 어때요? 페브리즈 맞아요. 이 로고는요? 콜맨입니다. 이것도 알아보실 거예요. 어때요? 블랙 앤드 데커.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운이죠. 이건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호스테스 컵케이크예요. 이건 어때요? 쉬운데 아시겠어요? 코닥입니다. 이번에는요. 던. 이건요? 아시겠어요? 홀리데이인 호텔 체인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회사일까요? 올드 스파이스. 이건 알아보시겠어요? 스타키스트 참치 회사예요. 집중해서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버츠 비즈예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락입니다. 이건 뭘까요? 어때요? 비셀이에요. 다음 문제. 이거 뭔지 아세요? 트리스킷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시민. 이건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단체예요. 아시겠어요? 미국 암치료센터의 로고입니다. 다음 레벨로 올라갈게요. 로고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브랜드를 맞히시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있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매우 잘 알려진 브랜드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애플이에요. 이건 뭘까요? IBM. 아세요? 클리넥스. 이건 어때요? 토시토스예요. 이 글자들 아시겠어요? 브락스입니다. 이건 어때요? 후지츠. 이건 어렵지 않아요. 본 적 있나요? 팸퍼스예요. 일부를 보고 전체 로고를 맞춰보세요. 이건 A인데 전체는 무엇일까요? ATI. 이건 어때요? 에이스 하드웨어. 마지막 문제 집중하세요. 아는 회사예요. 그녀가 나왔을 때 창문 블라인드는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려 있어요. 한 무리의 친구들이 야간 경기를 위해 만났어요. 게임의 규칙 중 하나에 따르면 그들은 각각 숫자가 적힌 카드를 뽑아야 했어요. 곧 그들은 숫자 6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새 카드였기 때문에 벌써 그걸 잃어버렸다는 게 이상했죠. 그들은 가진 카드를 모두 공개했고 진짜로 6은 없었어요. 갑자기 한 친구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잃어버린 카드를 찾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찾을 수 있나요? 구를 가진 사람이 사실 6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들고 있었던 거죠. 카드는 8장 뿐이고 가장 높은 숫자도 8이에요. 또 다른 문명이 지구를 침략했다는 게 보도되었어요. 켈럼 형사는 인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찾는 특별 임무를 맡았어요. 그는 침략자를 찾기 위해 카페에 들어가서 그중 하나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느 고객이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바로 저기 있는 검은 머리 남자요. 보세요. 손가락이 6개예요. 이 번화한 거리를 보세요. 여기서 사기꾼을 찾을 수 있나요? 이 남자예요. 옷은 엄청 따뜻해 보이는데 보세요. 얼굴이 파래요. 이제 쇼핑몰로 이동할게요. 여기서 침략자를 찾아보세요. 보세요. 이 여자는 희미하게 빛이 나요. 다른 세계에서 온 게 틀림없어요. 잡아야 할 침략자가 몇 명 더 있어요. 켈럼 형사는 그들 중 하나가 지역 대학에 있단 걸 알아냈고 그쪽으로 운전해 갔어요. 어떤 학생이 인간이 아니죠?
보세요. 저 여자는 떠 있어요. 땅에서 몇 센티미터지만 그래도요. 확실히 평범한 학생은 아니죠. 퇴근 후 형사는 체육관에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러닝머신 위에 있는 남자를 주목하세요. 너무 빨리 뛰네요. 침략자임에 틀림없어요. 아리아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친구인 바이올렛이 독을 먹었다고 신고했어요. 그녀는 바닥에 의식을 잃고 있는 친구를 발견했죠. 아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바이올렛의 집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그녀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해서 들어와서 안녕 인사하려고 했죠.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와 보니 바이올렛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경찰관은 그녀에게 뭘 만졌냐고 물었어요. 아리아는 맥박을 확인하려고 바이올렛을 만졌고 전화를 걸기 위해 그녀의 폰을 만졌다고 대답했어요.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그녀를 구금했어요. 왜죠? 방에 불이 꺼져 있어요. 하지만 아리아는 방이 어둡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고 했죠. 만약 그녀가 스위치에 손대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창한 봄날 일요일 아침이에요. 온 가족이 집에 있어요. 아침 식사 후 한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누군가가 장난으로 자신의 옷장에서 모든 옷을 훔쳐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집에 있던 모두를 신문했어요. 한나의 엄마는 침실을 정리하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그녀의 아빠는 집 앞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고 했어요. 한나의 여동생인 세레니티는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한나의 옷을 가져갔죠? 그녀의 아빠였어요. 보세요. 밖엔 눈이 없어요. 봄이에요. 눈을 치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타일러는 집에 돌아와서 우편함에서 러브레터를 발견했어요. 아주 다정했지만 보낸 사람이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끝에 암호가 몇 개 더해져 있었어요. 타일러를 비밀리에 짝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나요? 알파벳이 핵심이에요. D 더하기 1은 D 뒤에 오는 문자를 의미해요. 그건 2죠. 5 빼기 3은 5 전에 세 번째에 있는 글자 L을 뜻하죠. G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I, Z 더하기 0은 사실 Z, 그리고 C 빼기 2는 A예요.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인 것 같네요. 카라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짐을 진짜 못 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임무는 그녀의 여행 가방을 확인하고 갖고 갈 필요가 없는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카라는 친구들과 캠핑을 가요. 집에 두고 가야 할 여분의 짐은 뭔가요? 숲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 전기 주전자는 집에 두고 와도 돼요.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그녀와 남자친구는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호텔을 예약했어요. 거기서 필요 없는 건 뭘까요? 아마 수건은 필요 없을 거예요. 호텔에서 보통 그걸 제공해주고 매일 깨끗한 걸로 교체해줘요. 이번에 카라는 친구들과 스키 여행을 가요. 임무는 똑같아요. 거기서 필요 없는 건 뭘까요? 그들의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이 수영복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는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예요. 맨, 드래곤, 렛, 만드라고라입니다. 만드라고라는 마을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베라는 루시와 론다에게 이 재료를 찾아 가게로 가져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론다가 정원을 뒤지는 동안 루시는 그 집을 더 자세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판스스으라는 이상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았어요. 그녀는 그 큰 문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루시가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많은 흡혈박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루시는 미친 듯이 문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문에 집한 으스스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라고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외쳤고 문이 열렸습니다. 루시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곳의 진짜 이름은 으스스한 집이었습니다. 론다는 정원에서 3개의 뿌리 채소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오직 하나만이 만드라고라였어요. 론다가 어떤 채소를 골라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만드라고라를 본 적이 없다고 하셔도 다른 식물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당근이고 이건 순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만드라고라일 거예요. 루시와 론다는 이 으스스한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풀 속에 숨겨진 덫을 밟아서 깊은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자유를 찾게 해줄 터널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터널에서는 불을 뿜는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화가 나 있고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두 번째 터널에는 블랙홀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널 곳곳에는 거대한 선인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선인장의 즙은 모든 사람에게 유독했어요. 루시와 론다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요. 보세요. 이 선인장에는 가시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선인장 즙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베라는 조이를 위해 물약을 만들었습니다. 루시와 론다는 이 약을 조이의 집에 가져갔어요. 조이의 방에 들어갔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조이의 부모님은 릴리와 조이가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둘 다 매우 이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론다는 이런 둘 다 흡혈귀로 변해버린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얘네를 찾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조이 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노트북을 보세요. 조이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가는 기차표를 산 것 같아요. 루시와 론다는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열차에는 이 다른 4명의 승객도 타고 있었어요. 이 승객 중 한 명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이 여자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도록 머리 받침대 아래로 얼굴을 숨기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불이 꺼져서 승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승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요! 루시는 즉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요. 의자 밑에 화장품이 놓여있고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가방의 내용물을 자신의 배낭에 넣고 나서 그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진 거예요. 론다와 루시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조이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집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 집에서는 이 할머니를 만났고 두 번째 집에서는 이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위험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할머니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할머니는 할로윈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마침내 루시와 론다는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조이의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목에는 뱀파이어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당연히 캐서린이 더 부자겠죠. 캐서린의 사진에 있는 좋아요의 수를 보세요. 좋아요가 27,907개 있어요. 반면 안나는 좋아요가 9,837개 있네요. 즉 캐서린이 훨씬 더 많은 팔로워가 있고 수억은 더 번다는 걸 의미하죠. 애니는 아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구했어요.
애니는 모두들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빠는 약간 비밀스럽고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기계를 잘 쓰지 못해서 온라인에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저장된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아빠는 항상 작은 공책에 목록을 적는 걸 좋아했고 애니는 거기서 아빠의 위시리스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사무실에 그 공책을 찾기 위해 몰래 들어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 서재 탁자에는 잠긴 서랍이 있었어요. 애니는 열쇠를 찾기 위해 방 주위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책장 안에 있는 2개의 다른 책에 붙어있던 2개의 다른 스티커 메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첫 번째 쪽지는 심리학 책에 붙어있었고 P5487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메모는 탐정소설에 붙어있었고 P21320라고 쓰여 있었어요. 애니는 그 쪽지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애니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애니는 첫 번째 책에서 548페이지를 펴고 이 페이지에서 7번째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책에 213페이지를 펴서 그 페이지에 있는 20번째 단어를 찾아야 해요. 애니가 찾은 단어는 밑에와 책상이었어요. 애니는 바로 책상 밑을 찾아보았고 서랍 열쇠가 책상에 붙어있는 걸 발견했죠. 제임스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를 맞고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작은 방에 있는 걸 알게 되었죠. 탈출하려고 했지만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제임스는 열쇠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 생긴 쇠창살이 있는 창문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제임스가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다행히 열쇠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쇠창살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라요. 그게 열쇠예요. 지젤은 보름달이었을 때 숲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어요. 자정이 지난 후 난로 옆에서 스모어를 만들고 있을 때 크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숲에는 늑대인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음식 냄새가 나서 지젤과 텐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늑대인간이 도착했을 때 지젤은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텐트에 없었어요. 지젤은 나무 뒤에 숨어서 괴물이 자기가 만든 스모어를 먹고 텐트를 찢는 걸 지켜보았죠. 늑대인간은 해가 뜨기 전에 떠났고 지젤은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음식이나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누구에게도 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지젤은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고 곧 마녀의 집을 발견했어요.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지젤은 마녀와 다른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지젤은 마녀에게 자신을 집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도와준다고 했어요. 마녀는 지젤이 자신의 언니의 이름을 맞춰야만 지젤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지젤을 개구리로 변신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다행히 지젤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녀의 언니가 늑대인간과 같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네, 지젤은 알았어요. 그리고 목걸이에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아비게일이라고요. 조이는 경비원에게 가서 자신의 체육 가방이 사라졌다고 신고를 했어요. 조이는 유산소 댄스 수업이 끝난 후에 여자 화장실에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조이를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가져간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경비원은 화장실 밖에 있던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를 거부했어요. 신고도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조이가 머리 손질하고 있었다고 했으니 거울을 분명 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몰래 다가온 것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다면 분명 거울에 비친 걸 봤을 거예요. 그러니 조이는 아마도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경비원이 엄청 똑똑했던 거죠. 작은 마을에서 여자 몇 명이 실종됐어요. 제임스 달씨와 경찰팀은 몇 달 동안 수색을 했지만 여자들이 갇혀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산드라가 조깅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집으로 가는 다른 루트로 가기로 속에 연료통이 있어요. 하워드는 그걸로 복엽기를 채워 그곳을 떠날 수 있어요. 숲 가장자리의 나무들 사이에 숨은 비밀 헬리콥터 경납고가 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대들보 사이에 있는 천장에 갇혔어요. 나무꾼인 조니는 안으로 들어와 불쌍한 동물을 발견하게 돼요. 구해주려고 하지만 그곳에 갈 방법을 몰라요. 계단도 없고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람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장에 통풍구가 하나 있어요. 조니는 지붕을 통해 다람쥐에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경납고는 나무들 사이에 있어요. 조니는 나무를 타고 지붕 위로 뛸 수 있어요. 그래피티 문화를 다룬 환상적인 영화 시사회가 한 지역 영화관에서 열렸어요. 몇몇 관람객들은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건물의 벽에 페인트 칠을 해버렸어요. 경찰이 새 용의자를 잡았어요. 하지만 누가 유죄일까요? 파란머리 소녀를 보세요. 손가락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레오, 브래드, 그리고 크리스는 주말을 어떻게 보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돈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중 오직 한 사람만이 부자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군지 추측해보세요. 브래드예요. 멀리 초고층 빌딩에 걸려있는 새로운 액션 영화 광고 배너가 보이세요? 브래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린다가 도서관에서 나와요. 앞에 연석을 못 보고 넘어져서 구두에 힐이 부러졌어요. 그녀는 택시를 불러 도시 중심으로 갔어요. 패셔너블한 부티크가 많이 있는 거리가 있어요. 린다는 어느 가게에 가야 할지 몰라요. 도시에서 가장 좋은 신발, 첫 번째 건물 표지판에 쓰여 있어요. 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두 번째 부티크에 쓰여 있네요. 대륙 최고의 신발, 패션하우스의 간판에 불이 켜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옆 가게에 쓰여 있어요. 린다는 계속 걸어가요. 태양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 은하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 우주에서 가장 좋은 신발, 그리고 길 끝에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을 선택해요. 거기엔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이 거리에서 가장 좋은 신발. 로이는 교실에 앉아서 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학 공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로이는 그 말을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을 따라가질 못해요. 손은 점점 더 아프고 공책의 페이지가 부족해지고 선생님들의 말투는 빨라지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도 알려주시고 있네요. 아, 로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핸드폰에 음성 녹음기를 쓰면 돼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한 승무원이 객실로 걸어가다가 승객 2명이 다투는 걸 보게 돼요. 승무원이 무슨 일인지 물어봐요. 제이는 코트니가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코트니는 이게 자기 자리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승무원에게 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프로그램이 똑같은 좌석에 2개의 표를 팔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녀는 그들의 탑승권을 가지고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표를 보고 누가 맞는지 알아내보세요. 두 탑승권 모두에 좌석 14F라고 적혀 있어요. 제이의 이륙 시간은 오전 2시 57분이에요. 코트니는 오후 2시 57분이죠. 또 비행기가 이륙했을 땐 날씨가 좋았어요. 창문 밖에 해까지 비치고 있네요. 그러니 제이가 비행기를 잘못한 거예요. 알렉시스는 육상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 경기장을 달려요. 그리고 대회가 오늘 시작해요. 알렉시스는 준비 운동을 하다가 다른 주자들 사이에 마른 남자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리가 약하고 가늘어 보였죠. 저 사람도 달리려나? 알렉시스는 궁금했어요. 모든 참가자가 출발 위치에 올라요. 3, 2, 1, 출발! 알렉시스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고 있어요. 선두에 서 있는데 저 남자가 훨씬 더 빨리 달리면서 피곤한 기색도 없네요. 그가 이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알렉시스는 그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인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땀을 안 흘려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요. 그리고 왼손이 2개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마이크는 추워서 빨리 걸으려고 해요. 염소 3마리도 그를 따라오고 있어요. 강에 도착했고 해안가에 뗏목이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 뗏목은 한 번에 염소 1마리와 인간 1명만 태울 수 있어요. 강 건너편에는 호랑이 1마리가 앉아 있어요. 염소 1마리를 데리고 건넜다가 염소를 호랑이와 같이 둘 순 없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조금 더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엄청 더운 사막 한가운데에 집이 있습니다. 주변엔 물도 나무도 마을도 없어요. 건물 안에는 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죠. 고고학자, 석유 노동자, 그리고 측량사요. 주인이 뒤뜰에 가서 빈 통을 보게 돼요. 누가 물을 담으셨지? 더 이상 보급품이 없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친구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막에 가서 물을 갖고 와야지 라고 그가 말했어요. 난 집 앞에서 발굴 중이었어. 통에 손